하나, 둘, 셋. 이게 다 몇 개야? 아니,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술술 빠지더라고요. 매년 지나갈수록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탈모로 고민이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여러분도 탈모가 걱정이신가요? 이게 탈모약을 먹어도 먹다 끊으면 머리카락이 다시 빠지고 얇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평생 해야 된다면 부작용도 덜하고 비용도 저렴한 음식으로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이런 음식들을 먹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두부입니다. 흔히 탈모에 좋다는 어성초, 인삼 이런 것들은 우리 식탁에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두부는 어떻죠? 네, 마트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마트에 갈 곳도 없이 지금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요리하다 남은 두부 하나씩 집에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할 이 음식들을 두부와 함께 먹으면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꽉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그중에는 이렇게 머리가 자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부와 함께 탈모에 좋은 음식 4가지와 지금 당장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특급 레시피, 그리고 좋은 두부 고르는 방법과 탈모에 최악인 습관 5가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두부와 같이 먹으면 탈모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잉? 두부랑 블루베리? 뭔가 좀 안 어울리죠? 이따 제가 알려드릴 레시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전에 왜 두부가 탈모에 좋은지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바로 두부 속에 있는 이소플라본 때문입니다. 산화 물질인 이소플라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 에스트로겐은 들어보셨죠? 네, 여성 호르몬인데요. 이 에스트로겐 분자 구조와 비슷하다고 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립니다. 어쨌든 이 이소플라본이 왜 좋냐? 바로 탈모의 원인인 DHT란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DHT 호르몬? 그건 또 뭔데? 이 DHT 호르몬은요, 모근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모발이 자라지 않고 가늘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모발에 좋지 않은 호르몬을 억제하는 두부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는 눈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블루베리가 탈모에도 좋다고 합니다. 기능성 식품 관련 저널에 실린 이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에서 추출한 물질을 먹었더니 머리가 자랐다고 합니다. 이 베리류에 있는 효소가 DHT라는 호르몬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DHT 호르몬은 모근 세포를 파괴합니다. 게다가 이 블루베리는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탈모랑 혈액순환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두피도 피부의 일환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영양소와 산소가 잘 공급되고요. 그래야 모발도 건강해집니다. 만일 두피 속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낭세포가 손상되면서 심하면 모공이 다치게 되어 더 이상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와 블루베리를 같이 먹으면 좋은데요. 여러분은 두부와 블루베리 어떻게 요리해서 드실 것 같으세요? 제가 추천해드릴 요리는 바로 두부 블루베리 쉐이크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서 매일 드셔도 전혀 부담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준비물들을 넣고 한 번에 다 갈아주면 되는데요. 준비물은 딱 3개만 기억해 주세요. 두부 100g, 우유 400ml, 블루베리 20개. 이 재료들을 한데 모아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완성입니다. 만일 간이 맞지 않다면 소금 조금 넣어 보시고요. 취향에 따라 견과류도 같이 넣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두부 블루베리 쉐이크, 아침 대용으로 혹은 간식으로 간단하게 두피와 모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떤가요? 두부와 같이 먹으면 탈모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이 탈모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두부와 계란 둘 다 탈모에 좋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로 되는데요. 계란이 탈모에 좋은 이유는 바로 비오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오틴이 뭐냐면 우리 모발의 8, 90%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케라틴을 만드는 데 있어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단백질을 먹어도 이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이 없으면 모발을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죠. 한 연구에 따르면 탈모가 있는 여성들의 38%에서 비오틴이 결핍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여자라면 10명 중에 4명은 비오틴이 결핍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비오틴이 풍부한 계란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날달걀로 먹으면 비오틴을 흡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달걀을 먹을 경우 흰자의 아비딘이란 성분이 노른자의 비오틴과 결합하여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날계란을 조리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열을 가하면 흰자의 아비딘 성분을 변형시켜 비오틴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계란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네, 모발을 위해서는 날달걀 말고 익힌 계란을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계란이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실험한 연구가 있는데요. 여성형 탈모가 있는 76명에게 6개월 동안 계란 노른자 추출물을 먹게 했더니 머리가 자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두부와 계란을 같이 먹으면 안 좋다. 두부에 있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 분해를 어렵게 만들어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트립신 억제제는 열에 약해서 콩에서 두부로 만들어질 때 파괴되기 때문에 두부는 괜찮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두부와 계란의 효능을 살리면서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부 계란 볶음, 두부 계란말이, 두부 계란 부침, 계란 두부 토스트 등등 두부와 계란으로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두부 계란 볶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두부 한 모, 달걀 3개, 파 1대, 간장 1큰술입니다. 간단하죠? 만드는 방법은 딱 4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달걀 3개를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서 풀어주세요. 두 번째, 파도 미리 송송 썰어주세요. 세 번째, 두부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으깬 다음에 프라이팬에 중불로 볶으면서 수분을 날려주세요. 네 번째, 수분이 날라가 두부가 밥알처럼 고슬고슬하게 되었을 때 미리 준비해 두었던 파, 달걀, 간장 1큰술을 넣어 잘 볶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아참, 두부와 계란을 같이 먹으면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고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인데 이 2가지를 같이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모발의 8, 9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탈모에는 단백질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혹시 계란 알레르기 있으신 분도 계시지 않나요? 혹은 계란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계란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은 어떠실까요? 두부와 같이 먹으면 탈모에 좋은 음식 3번째는 고추입니다. 너무 맵고 자극적인 거 먹으면 탈모에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간 탈모 샴푸도 있더라고요. 여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탈모가 있는 사람 48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캡사이신과 이소플라본을 먹었고 다른 한 그룹은 그 성분이 없는 위약을 5개월 동안 먹었습니다. 이소플라본과 캡사이신을 먹은 그룹에서는 64.5%가 머리가 자랐고요.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는 단 11.8%만 머리가 자랐습니다. 즉,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을 같이 먹을 경우 머리가 자랐다는 거죠. 자,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이런 실험에서는 두부를 어느 정도 먹었기에 이렇게 머리가 자라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 75mg을 매일 먹었는데요. 단백질 1g당 이소플라본이 3.5mg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9.62g이 들어있으니까 쭉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연구에서 먹은 만큼 두부를 먹으려면 약 200g을 먹으면 됩니다. 찾아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 한 모에 300g이더라고요. 따라서 대략 3분의 2에서 한 모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부와 고추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두부 꽈리고추 조림입니다. 준비물은 두부 한 모와 꽈리고추는 취향대로 10개에서 20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양념으로는 간장, 올리고당, 굴소스, 설탕이 필요합니다. 이 레시피도 간단한데요. 딱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두부 한 모를 한 입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두 번째, 꽈리고추는 3등분하여 잘라주세요. 세 번째, 양념장은 간장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굴소스 2분의 1큰술, 설탕 2분의 1큰술을 넣어 만들어주세요. 네 번째,
먼저 키친타월로 두부의 수분을 제거하고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거기에 꽈리고추를 넣고 볶다가 간장 양념장을 부어 소스가 다 스며들 때까지 볶아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캡사이신이 몸에 좋다고 해도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고추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음식은 어떠세요? 두부와 같이 먹으면 탈모에 좋은 음식, 마지막은 해조류입니다. 이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요. 요오드가 뭘까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로 쓰이는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아니, 탈모 얘기하다가 웬 갑자기 갑상선? 갑상선 호르몬은 모낭 활동을 촉진시키고 모발 성장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모 원인 중 특히 갑상선 질환에 의한 탈모의 경우 해조류로 요오드를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두부의 사포닌이란 성분이 요오드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두부와 해조류를 같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한 의과대학에서 실험한 이 연구에 따르면요, 해조류 추출물을 2주 동안 쥐에게 투여했더니 실제로 발모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조류 중에서는 특히 다시마와 미역에 요오드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두부 미역 무침입니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두부 한 모, 미역 한 줌, 통마늘, 국간장, 참기름, 들깨가루입니다. 딱 네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미역은 5분에서 10분 정도 불려주세요. 두 번째, 비린내를 제거 위해 끓인 물에 식초 한 큰술을 넣고요. 약 10초 이내로 미역을 데친 후에 찬물로 헹궈 물기를 꽉 짠 뒤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세 번째, 두부도 물기를 쫙 뺀 후 으깨어 미역과 같이 버무려 주세요. 네 번째,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통마늘 2개를 다져서 국간장 2스푼, 참기름 2스푼, 들깨가루 3스푼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두부, 미역과 함께 무쳐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탈모에 좋은 두부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총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좋은 두부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수입산을 사도 될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두부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콩 원산지가 국산인 걸 선택하세요. 왜요? 수입산은 다 안 좋나요? 수입산 콩은 대부분이 GMO 콩, 즉 유전자 변형 콩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유전자 변형이면 다 안 좋냐? 사실 아직까지 사람에 대해서는 이상 반응이 안 나타났고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안정성 평가를 받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유전자 변형 식품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유전자 조작이라는 거에 좀 거부감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는 간간히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아직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응고 첨가제는 천연 응고제를 선택하세요. 두부는 콩의 단백질을 응고시킨 거기 때문에 응고제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화학 응고제가 없는 두부를 고르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겉표지에 화학 응고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고제로는 주로 염화 마그네슘, 글루코노델 타락톤, 조제해수 염화 마그네슘이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천연 응고제는 조제해수 염화 마그네슘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간수를 정제한 건데 바닷물에서 소금을 만들고 남은 물 있죠? 그 물을 이용하여 만든 응고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두부, 계란, 콩, 탈모에 좋다는 음식은 날마다 먹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던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후기를 찾아보면 이러한 음식을 먹고 효과가 있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50대부터 1년 넘게 먹었는데 정말로 머리가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효과가 없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탈모에 좋지 않은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녁에 머리 감지 않고 자는 것. 대부분 전문가들이 아침 말고 저녁에 감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두피에 쌓인 찌꺼기들이 두피의 모근을 막아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침에 감으면 안 좋냐? 자면서 생긴 두피의 유분기가 자외선이나 미세먼지로부터 두피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아침에 감게 되면 이 유분기를 없애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두피에 열이 많은 것.
두피 열로 인해 염증이나 피지 분비, 각질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거나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올바르게 샴푸하기. 흔히 샴푸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샴푸를 하자마자 바로 헹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샴푸를 하고 손 지문 부위로 두피를 최소 1분 정도는 마사지 하듯이 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로 샴푸를 확실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 머리 말리지 않기. 두피는 건조해서도 안 되지만 습해서도 안 됩니다. 이 균들이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특히 자기 전에 너무 피곤하다고 머리 말리지 않고 바로 누우면 두피에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흡연, 과음, 스트레스. 특히 흡연을 하게 되면 머리로 가는 미세혈관도 수축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모발이 가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정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듯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음식들 그리고 그 레시피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꾸준히 이러한 음식들을 먹는다면 풍성한 모발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과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